안녕하세요, 평일코딩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AI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지만 제 메인 프로젝트에서는 AI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스 코드를 생산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처음부터 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 놓은 거에다가 그 개발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잘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바로 에이전트 돌리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에이전트 코딩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죠. 몇몇 분들은 AI라는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 아니면 굉장히 자신만의 고집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리누스 토르발즈라는 사람이죠. 리누스 토르발즈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리눅스를 만드신 분이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리눅스를 만들고 있는 그 운영체제 안에서 커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코드를 보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한 커뮤니티에서 최종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 영어로는 BDF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소스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논쟁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해서 코드를 머지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눅스 토르발즈와 그리고 레일즈를 만든 이 DHH가 드디어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서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혁신적인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눅스 토르발즈는 굉장히 코드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오디오 노이즈라는 걸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 그 설명 부분 리드미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이썬 비주얼라이저 툴은 기본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작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구루들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계의 구루들이 바이브 코딩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 이유는 내가 생산하는 코드가 조금 더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토르발즈가 이거를 머지시키면서 AI도 우리 업계의 구루의 형님들께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커밋 결과에, 자, 여기 커밋이 쭉 있잖아요. 쭉 있다가 요 커밋만요. 이거 보세요. 댓글이 커밋 하나에 댓글이 125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멀지 브랜치 안티그래비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티그래비티를 통해서 개발한 그 소스 코드 툴을 머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분 실제로 리눅스 커널을 개발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멀지 브랜치 안티그래비티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는 구글의 안티그래비티고 나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고친 겁니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서 댓글 먼저 볼게요. 이거 말고 이제 파일 체인지한 거야 이제 뭐 안티그래비티에 작성했다는 거죠. 좀 내려가서 읽어볼게요. 정말 댓글이 하나같이 다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코드 한 덩을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는다. 오히려 토르발즈가 AI를 칭찬하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마치 프란츠 페르난디난트 대공 암살을 목격하는 기분이었다 라는 거죠. 이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은 진화하고 있는 거고, 이제 코드 작성보다는 아키텍처 설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댓글이 100개가 넘어요. 댓글이 다 이거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시대가 무너져 간다라는 거를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리누스 토발스가 AI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 사람을 우리 이제 조인시켜야 됩니다. 이런 밈도 올라와 있고요. 2026년이 시작됐다.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구글한테 돈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제품을 홍보해 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이 AI로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머지를 했다고? 라고 싶을 정도로요. 엄청 충격적이었고요. 여기서 충격은 저도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DHH의 글인데요. Promoting AI Agent라는 글을 1월 7일 날 남겼습니다. 1월 7일 날 남겼을 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이분의 어떤 철학이나 제품을 이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를 통해서 확인했었거든요. 이거 제가 앞에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일즈라는 것을 원래는 하고 싶었어요. 루비 코드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하고 좋아서 굉장히 언어로서는 끌렸는데, 이 루비 온 레일즈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워낙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시면은 DHH가 약간 호불호가 강해요. 뭐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 코드에서 모든 모델들을 활용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픈 코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그 LLM을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제품이에요. 최근에 오마이 오픈 코드라고 클러드 코드를 구독하시고 있는 분한테 이제 OOS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뭐 밴당하는 계정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오마이 오픈 코드라는 한국인이 만든 오픈소스가 굉장히 유행해서 최근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제품이고요. 오픈 코드도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다운을 받으시면은 지금은 오픈 AI를 통해서 그 요금제, 실제 API 말고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도 오픈 코드를 통해서 지금 에이전틱 코딩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어떤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픈 코드를 통해서 코딩 에이전트를 위한 터미널 인터페이스로서 새로운 셉션을 공유할 수 있고, 본인이 만든 운영체제죠. 이 오말치의 나머지 부분과 태반을 맞출 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코드가 AI 자동 완성해주는 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분 실제로 영상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텍스트 에디터에 작성하는 게 좋아. 내가 막 작성하는 코드가 막 AI 따위에서 막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손끝에서 이거에 대한 이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동작하는 게 더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작성한 루비에 대해서 모든 타입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유저라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유저라는 타입을 만들고 그 타입을 다시 상속받고 이 과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특이하죠. 특이하긴 특이한 건데, AI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티를 내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에서 내가 그런 심정을 표현했었다. 무슨 말이냐면, 코딩할 때는 자기만의 생각과 문장을 스스로 완성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면요, 하지만 이 자율 에이전트와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팀과 함께 일하는 느낌에 가깝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이전트 여러 개를 돌리고, 그 클러드 코드 만든 개발자가, 창시자죠, 클러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트위터에다 올려놨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터미널에서도 탭을 4개, 5개 띄운다. 그리고 웹에서도 막 4개씩 띄운다. 그래서 클러드 코드를 막 세션을 10몇 개씩 돌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그 트위터를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하나만 돌리질 않고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돌린다는 거예요. DHH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작성 중에 있는 코드를 완성시키려고 키보드를 뺏어가는 그런 프로그래머이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각자 하고 나는 최종 결과물만 검토하는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기는 AI를 통한 코딩을 지금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순수한 직감 코딩은, 이게 직감 코딩이 바이브 코딩입니다. 순수한 바이브 코딩은 아직까지도 전문적인 작업에서 이루고 싶은 꿈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다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반면 감독형 협약, 여기서는 그 슈퍼바이즈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서 버그를 잡고 기능을 완성한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의 초안 같은 거를 이미 에이전트로 수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스탠포드에서도 모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는 커리큘럼을 런칭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LLM을 통해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이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AI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API 키 하나는 꽂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이미 커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커서로 작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산성 향상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비전공자분들이 완전 풀 에이전트 코딩을 하는데, 프로덕션 단에서도 이런 에이전트가 도입이 되고, 그게 웬만한 개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영역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그룹급의 프로그래머들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충격받았고요. 그래서 올해가 제 생각으로는 2026년도가 기점으로 이제 클러드 코드도 오늘인가 클러드 코워크라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업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AI 기반의 에이전틱 코딩이
기본적인 이제 소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도 혹시 에이전트 코딩이라는 걸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요, 뭐 클로드 코드나 안티그래피티나 뭐 여러 가지 코덱스도 마찬가지고요. 오픈 코드까지는 나중에 경험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있는 것 중에 가장 핫한 클로드 코드를 다운을 받아서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